사암도인 친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심 공부하는 시간, 사암심 아카데미. 목요일에는 요길에 들어있는 사암사에 생생한 임상경험례, 그 임상경험례들을 통해서 사암심법을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비전격증, 지난 시간에 특히 순문의 임상경험례, 이거 토론하면서 사암사께서 사타구니에 림프절 부종이 있고 림프 부종이 하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비장종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암심 적용해서 림프절이 부었고 또 림프 부종이 있으면 대장정격을 적용한다. 하지만 여러 케이스별로 사암사께서는 요법을 달리 적용하셨어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즉 0993회차에서 사암도인이 사타구니 림프절 비대와 하지 림프 부종을 대장정격이 아닌 비정격으로 치료한 이유는 케이스별 적용 사암심법 정리해 드렸는데 제가 아주 말끔하게 정리해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원로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내용이 헛갈립니다. 그래서 좀 길게 전화통화하면서 요점을 정리해 드렸는데 이것 말끔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암사께서 림프절 비대 또는 림프 부종이 있을 때 왜 대장정격을 적용하셨는가? 사암사께서는 림프암 환자였어 라는 말씀을 요결 제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즉 사암 자신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혹 환절기에는 좌우 수비가 수종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4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국하여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정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있어라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허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삼재와 장질이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당신의 세 동생들이 같은 병으로 죽었고 또 장조카 역시 같은 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사암 자신도 이 병으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다. 이 병이 무슨 병인가?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병이 무슨 병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사암사께서는 조선시대 때 들어온 거의 모든 의서들을 짊어지고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 바로 앞에 있는 금강산 제3봉 향로봉 계곡 중에 사암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십수년간 수도하신 끝에 마침내 깨닫게 되시죠. 독학으로 의학에 정진하신 후 마침내 이것이 내가 앓고 있던 이 병, 내 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그 병, 장조카가 앓았던 그 병, 림프암이었구나. 오늘날 병증으로 보니까 림프암이었어. 그런데 사암사께서는 오늘날 병증으로 난 호지킨 림포마 또는 호지킨 림포마로 알려진 이 림프암에 노출되면 림프 부종뿐만이 아니라 림프절이 붓고 여기저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하구와 모태 부족과 두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차등 재증은 이른바 품부 부족으로서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경렬이 아니면 여신한 자리를 어찌 알았을까 보냐. 여기에서 특히 항핵이 되고 좌우 수비가 수종과 같았다가 즉 림프 부종과 림프절 부종 그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어린이들의 편도선염,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있는 각종 염증성 질환 즉 후열이 되고 편도선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편도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이에요.
그보다 더 큰 것은 비장. 비장도 림프절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장은 우리 몸의 장부의 아주 중요한 조직이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이 편도 그리고 아데노이드가 가장 큰 림프절입니다. 그런데 그 림프절이 부으면 후열이 되고 열격도 되고 어린이들의 편도선염 그리고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있는 각종 염증성 질환에는 항부의 림프절 부종이 확인되었다. 그럴 땐 대장정격. 그런데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고환암 등의 생식기암은 남녀 생식기암은 호르몬 대사와 관계가 있고 호르몬 대사는 곧 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1요법은 간정격인데 그러나 항부의 림프절 부종, 사타구니의 림프절 부종 등등이 나타나면 림프절이 부으면 그땐 대장정격과 간정격을 같이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간정격을 적용하신 경우 간문맥 고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문맥 포털베인, 그 포털베인의 고혈압 그러니까 정체가 되면 비장이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타구니의 림프절이 부어요. 그러니까 남녀 생식기 질환뿐만이 아니라 간, 문맥, 고혈압 복진을 해보니까 좌측에 비장이 있는 부분이 아파요. 그리고 병의원에서 진단 결과도 간, 문맥, 고혈압으로 인한 비장종대다. 그럴 경우에 사타구니의 핵, 간정격, 남녀 모두 간정격. 그런데요, 하이퍼포털베인 그것이 아니에요. 즉 간과 전혀 상관없이 비장 홀로 염증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간문맥 고혈압은 없다. 비장은 부었다. 그리고 비장에 염증이 생겼다. 췌장에 염증이 생겼다. 사타구니의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면 그땐 비정격을 적용한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순문의 임상경험례 그 증후, 그 케이스예요. 유방암의 경우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고환암 또는 자궁경부암, 남녀 생식기 암은 간정격증이에요. 유방암도 호르몬 분비 이상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게 반드시 100% 원인은 아니지만 아주 상당한 원인을 차지하니까 간정격, 그리고 항부의 림프절 부종도 있으니까 대장정격. 또 모든 암에는 삼진법에선 간정격, 대장정격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암 전이 예방을 위해서. 우리 몸에 림프절 여기저기가 부었다. 그러면 그것은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병원성 병원체에 대항하는 힘이 지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어서 염증은 확산되는데 면역계는 약하다. 그럴 때도 림프절이 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암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경우 림프절이 부을 수 있습니다. 림프암의 경우는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강낭콩만한 것이 항부에서 발견되었는데 2주도 안 돼서 호두알 크기로 변했다? 무조건 병의원에 가서 진단 받아야 합니다. 암이 아니라면 더더욱 좋고, 암이라면 초기 때 잡아야 하니까. 그땐 대장정격증이니까 서희치료 받으면서 대장정격 적용하면 전이 없이 천수를 누릴 수 있어요. 삼세께서 요통은 혹은 라력이 생겨서 견전 함중으로부터 이주하에 이르기까지 관주상을 성한 것이라도 삼리 곡지를 보하고 양곡 양계를 사하는 대장정격을 적용하면 낫지 않는 자가 없더라. 삼도인 친구 요결 요통문의 말씀. 그러니까 심지어 이 요통이 있을 때도 이하에 우들우들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면 그러면 대장정격서.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스파이널 코드 양옆으로 역시 림프절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으면 그러면
지느러미 신경절을 압박을 해서 척수신경을 압박을 해서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 삼두이는 그것까지도 확인하신 겁니다. 놀라운 의학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장정격증. 그러면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본격적으로 비정격증 임상례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